안녕하세요. 키트루다가 허투 양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 치료제임에도 리보세라닙의 경쟁약이 되기 힘든 이유는 허투 양성 환자의 수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적을까요? 위암 환자 5명 중에 1명이 허투 양성입니다. 위암 환자의 20%가 허투 양성이라는 겁니다. 키트루다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전체 위암 환자의 5분의 1입니다. 그 외에는 근거가 없죠. 나머지 5분의 4 위암 환자에게는 키트루다를 쓸 임상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1차와 2차 치료제 임상 3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위암 3차 치료제의 지위도 위협받고 있는 키트루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키트루다는 이번 승인으로 전체 위암 시장의 5분의 1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인데요. 왜냐하면 임상 3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승인을 유지할 수 있느냐, 철회하게 되느냐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앞선 임상 3상이 2번 다 실패했기 때문에 키트루다는 위암에서는 그다지 효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가 잘 나오면 허투 양성 위암 치료제 시장에서는 1차 치료제로 계속 승인을 유지하고 판매해 나갈 수 있습니다. 머크사 입장에서는 바라는 일이겠고 HLB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일이겠죠.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키트루다가 허투 양성 위암 치료제로 신속 승인을 받으면서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건 같은 허투 양성 위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에너투입니다. 시장도 작은데 완전히 겹치죠. 그런데 에너투의 이름에 허투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허투를 제대로 노린 신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허투의 최강자 느낌이 들죠. 알고 보니 에너투는 키트루다보다 더 빨리 허투 위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18일에 승인을 받았죠. 현지 시각으로는 1월 15일입니다. 올해 초에 허가를 받은 약이라는 겁니다. 가만 보면 올해 위암 치료제 신약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너투, 옵디보, 키트루다만 해도 벌써 3가지 신약이죠. 리보세라닙 입장에서는 조금 조급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NDA 지원이 아니었다면 리보세라닙도 최근에 신약 시판 승인 심사 결과가 나왔을 시기인데 말이죠. 올해 초 승인을 받은 에너투 승인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허투 바스립이라고 적혀 있으니 허투 양성인 위암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의 근거는 임상 2상 데이터입니다. 신속 승인일까요? 네, 신속 승인입니다. 왜? Accelerated Approval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신속 승인의 근거가 된 임상시험의 이름은 Destiny Gastric 01입니다. 임상시험의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렸습니다. 오픈 라벨로 진행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조군의 약물은 플라시보가 아니겠네요? 네, 아닙니다. 특이한 것은 Physician's Choice라고 적혀있는 건데요. 의사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건가 봅니다. Physician은 내과 의사라는 뜻입니다. 의사라는 단어는 Doctor나 Physician이나 미국에서는 가리지 않고 잘 쓴다고 하는데요. 피지션이 좀 더 격식을 차린 포멀한 단어라고 합니다. 임상시험 정보는 포멀한 정보니까 닥터보다 피지션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논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최종 보스로 추정되는 약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트라스트주맙이라는 약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트라스트주맙이 무슨 약물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헙세틴입니다. 바로 이 헙세틴이 허투 양성 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약물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펴봤던 키트루다도 허투 양성 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에너투도 허투 양성 위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헙세틴은 표적항암제가 위암 치료제로 승인된 첫 번째 신약입니다. 허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작용 기전이 허투를 억제하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투 양성 환자 맞춤 치료제라는 겁니다. 참고로 허투 유전자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려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상인의 세포에는 허투 유전자가 한 쌍씩 존재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무항 증식하는 것이 특징이죠. 허투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상이라면 한 쌍씩 존재해야 하는 허투 유전자가 여러 쌍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허투를 억제하면 암세포가 성장과 증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이게 헙세틴의 작용 기전입니다. 에너투 임상 논문에 왜 트라스주맙, 헙세틴이 등장할까요? 그건 에너투가 바로 트라스트주맙 데럭스테칸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그 출신지가 헙세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속 승인을 받은 키트루다의 임상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라스트주맙이 등장합니다. 병용요법에 헙세틴을 사용한 겁니다. 물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트라스트주맙을 병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키트루다는 헙세틴과 함께 쓰면 시너지가 난다는 걸 임상 중간에 입증하고 신속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허투 양성 위암 치료제로 신속 승인 받은 신약들은 전부 헙세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허세틴은 2010년도에 이미 허투 양성 위암 1차 치료제로 시판 승인을 받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미 성공한 허세틴을 기반으로 다른 신약들도 개발되고 병용 임상을 하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키트루다의 승인 뒤에는 허세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N02의 개발사를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치 상쿄가 함께 공동 개발했습니다. 스폰서는 다이이치 상쿄이고요. 콜라보레이터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02가 승인을 받게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이치 상쿄에게 마일스톤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이치 상쿄에게 약 1억 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나로 약 1,000억 원에 달하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이치 상쿄의 신약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이이치 상쿄와 최근에 많은 계약을 맺었는데요. DS1062에 대한 계약을 또 2020년 7월 27일에 맺었습니다. 이번에 위암 승인을 받은 그 약물인가요? 아닙니다. 승인받은 약물은 DS8201입니다. 기사에서도 N02에 이어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이치 상쿄와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60억 달러는 하나로 약 6조 원에 달하죠. 한 번에 주는 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확보한 권리는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 상용화 권리입니다. 다이이치 상쿄는 아마도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일본은 다이이치 상쿄에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N02 계약은 언제 맺었을까요? 2019년 3월 29일에 맺었습니다. 하반기에 승인 신청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021년도 1월에 승인이 되었으므로 다소 지연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지연되었네요. 2019년도에 맺은 계약이 바로 DS8201 트라스투즈맙 데룩스트칸인 N02입니다. 이 계약도 역시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권리를 가져가고요. 다이이치 상쿄는 일본에서만 독점적인 권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이치 상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약물을 개발하고요. 판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에서 하고 다이이치 상쿄는 일본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약물을 제조하는 것과 공급을 하는 건 다이이치 상쿄에서 단독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약물을 생산하진 않는가 봅니다. 임상이 성공해서 시판되면 다이이치 상쿄로부터 약물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망인 것이죠. 계약에는 총 13억 5천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승인과 매출 관련한 성과금은 55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세 줄 요약입니다. 전체 위암 환자 중 허투 양성 환자는 20%입니다. 그래서 키트루다가 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하지만 시장은 작습니다. 올해 1월에 N02가 승인받았고 올해 5월에 키트루다가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허세틴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허투 양성 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죠. 2019년 7월에 기사를 보면요.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들이 미국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있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온투루잔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DS8201 N02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